사드 반입 논란 일파만파죠. 그런데 이 사태의 배후에 군대 내 사조직 알자회가 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네요. 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맡고 있죠. 홍익표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알자회가 뭐예요? 이게 일종의 군대 내 사조직으로 전에부터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1990년대 초반 문민정부 들어섰을 때 예. 김영삼 정부가 하나회를 척결 했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회는 소위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기수가 매년 자기들이 한 10여 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예. 자기들끼리 중요한 보직을, 핵심 보직을 서로 물려주고 하면서 인사적으로 챙겼던 게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그 하나회 수장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예. 소위 정호영 씨를 비롯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 그리고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핵심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회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외에도 후배 기수를 다음 후배 기수, 20몇 기부터 해서 또 만나회라는 게 있었고, 요거는 한 30기 중반부터 40기까지 이어지는 또 알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래서 이런 군내 여러 하나회를 비롯한 만나회, 알자회 등 같은 사조직을 대거, 그 당시에 일부는 예표시켰고요. 예. 또 일부는 중요 핵심 보직에서 배제하거나 진급을 좀 누락시키는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을 해서 예. 사조직을 김영삼 정부에서 대거 해체시켰는데 예. 그러한 조직들이 다시 최근에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9년 동안 다시 이렇게 좀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재건된 거 아닌가라는 의혹입니까?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습니까? 일정하게 저희들도 제보를 받았고요. 예. 실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 민정 라인에서도 이 알자회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또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알자회 뒤를 봐줬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연결되는 똑같은 겁니까? 네, 그런 문제를 포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소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위 사조직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 보직,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부처 내에서는 요직이 있어요. 예. 어떤 자리에 가면 반드시 승진하고 다음에 좋은 데로 간다 하는 그런 중요한 보직이 있고 또 군대 같은 경우는 사단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단장도 사실은 중요한 사단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어떤 21사단이 있었는데 21사단 같은 경우는 누구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 사단 이렇게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 출신의 육군 참모총장이나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사실상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단에 오는 후임 사단장들은 자연스럽게 군단장 또는 군사령관으로 승진이 많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아주 핵심적인 사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만약에 인사적으로 돌봐주고 서로 봐주고 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공기문란 행위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군내 내부적 국방부 내의 감찰이나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 4기가 비공개리에 들어온 사실을 새 정부에게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의 혐의사항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핵심적 책임은 한민국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인데 이 두 사람도 그럼 알자회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아마 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을까 근본 원인이 뭐냐면 세 가지 원인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내 어떤 이 안보의 특성을 강조해서 비밀주의를 강조하거나 그로 인해서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성이 이런 사드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을 자초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민 통제는 어느 국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군이 물리력을 갖고 있는 고도의 전문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민 통제를 하느냐 하는데 이 문민 통제가 최근 들어서 매우 취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군내의 사적 인연이나 또는 사조직을 통한 짬짬이 인사, 이로 인한 농단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알자회뿐만 아니라 군대 내 지금 국방부 내에 횡행하는 게 독사파라는 게 또 있어요. 무슨 파요? 독사파요. 독사? 그러니까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죠. 연수를요. 이게 뭐냐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독일 육군사관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김관진 인맥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내에서도 독사파,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횡행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군조직이 매우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 인맥 또는 알자회와 같은 이런 이 사조직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한번 엄격한 내부 감사를 통해서 또는 외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거는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의 어떤 비밀주의 또 문민 통제의 취약함 이게 이제 구조적인 배경이고, 그리고 혹시 알자회라든지 또 방금 언급하신 독사파라든지 이런 주요 보직들을 서로 이렇게 짬짬이 돌봐주는 그런 행태가 혹시 이번에 의도적 보고 누락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 문제가 되냐면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보직을 서로 선후배 관계 가까운 사람들끼리 봐주면요.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이 다른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다 서로 짬짬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고 누락이나 또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비리를 할 때도 이러한 이 사적 인연이나 또는 사조직들이 사실상 그러한 역할을 알게 모르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요. 그래서 이런 군대와 같은 조직의 사조직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런 사조직화된 인사체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 못하게 한다. 이거는 너무나 타당한 지적인데 이번 의도적 보고누락 사태와 지금 제기하신 그런 사조직적 행태와 직접 연결고리까지는 지금 없으신 거죠?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감사를 좀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신 거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지적되냐면 사실 사드 반입과 관련된 결정 및 반입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이 국방부 내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소수가 만약 그런 사적 인맥이나 또는 사조직과 연관된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면 얼마든지 정보를 은폐하거나 또는 고의로 누락하거나 하는 것들이 보다 훨씬 쉬운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정이신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의 조사를 또 감찰을 하는 바에 여기까지 좀 들여받아 달라 이 말씀이로군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분들이 만약에 설사 그런 의혹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분들의 명예회복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엄격하게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구조적으로는 홍 의원이 아까 먼저 지적하신 이 안보상 이유란 이유로 지나친 비밀주의 그리고 문민 통제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사실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 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이런 거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 국방부 장관을 갈 때 최소한 군 출신이라도 5년 이상의 경과 과정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군복을 입고 있다 그 다음날 국방부 장관 되는 게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을 군인이 해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제까지 군복 입고 있다가 오늘 바로 군복 벗고 국방부 장관을 취임하는 이런 행태는 이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 내 중요한 요직을 좀 개방직으로 해서 민간인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나 안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내부에 개혁이나 또는 폐쇄성이라고 그러죠. 조직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깨트리는 것이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인사와 관련돼서는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니까 결국 문을 열어야만 개혁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그냥 사드 문제에 대한 논란에서만 멈추지 말고 이런 근본적인 군 개혁으로까지 좀 이어지기를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사드 반입 논란 일파만파죠. 그런데 이 사태의 배후에 군대 내 사조직, 알자회가 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네요. 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맡고 있죠. 홍익표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알자회가 뭐예요? 이게 일종의 군대 내 사조직으로 전에부터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1990년대 초반 문민정부 들어섰을 때 김영삼 정부가 하나회를 척결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회는
소위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기수가 매년 자기들이 한 10여 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중요한 보직을, 핵심 보직을 서로 물려주고 하면서 인사적으로 챙겼던 게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그 하나의 수장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소위 정호영 씨를 비롯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핵심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의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외에도 후배 기수를 다음 후배 기수, 20몇 기부터 해서 또 만나이라는 게 있었고, 요거는 한 30기 중반부터 40기까지 이어지는 또 알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래서 이런 군내 여러 하나회를 비롯한 만나회, 알자회 등 같은 사조직을 대거, 그 당시에 일부는 예편시켰고요. 또 일부는 중요 핵심 보직에서 배제하거나 진급을 좀 누락시키는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을 해서 사조직을 김영삼 정부에서 대거 해체시켰는데 그러한 조직들이 다시 최근에 이렇게 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9년 동안 다시 이렇게 좀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재건된 거 아닌가라는 의혹입니까?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습니까? 일정하게 저희들도 제보를 받았고요. 실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 민정 라인에서도 이 알자회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또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알자회 뒤를 봐줬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연결되는 똑같은 겁니까? 네, 그런 문제를 포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소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위 사조직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 보직,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부처 내에서는 요직이 있어요. 어떤 자리에 가면 반드시 승진하고 다음에 좋은 데로 간다 하는 그런 중요한 보직이 있고 또 군대 같은 게 통해서 또는 외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거는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의 어떤 비밀주의 또 문민 통제의 취약함 이게 이제 구조적인 배경이고 그리고 혹시 알자회라든지 또 방금 언급하신 독사파라든지 이런 주요 보직들을 서로 이렇게 짬짬이 돌봐주는 그런 행태가 혹시 이번에 의도적 보고 누락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 문제가 되냐면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보직을 서로 선후배 관계 가까운 사람들끼리 봐주면요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이 다른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다 서로 짬짬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고 누락이나 또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비리를 할 때도 이러한 이 사적 인연이나 또는 사조직들이 사실상 그러한 역할을 알게 모르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요. 그래서 이런 군대와 같은 조직의 사조직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런 사조직화된 인사체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 못하게 한다. 이거는 너무나 타당한 지적인데 이번 의도적 보고누락 사태와 지금 제기하신 그런 사조직적 행태와 직접 연결고리까지는 지금 없으신 거죠?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감사를 좀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신 거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경우는 사단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단장도 사실은 어느 중요한 사단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어떤 21사단이 있었는데 21사단 같은 경우는 누구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 사단 이렇게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 출신의 육군 참모총장이나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사실상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단에 오는 후임 사단장들은 자연스럽게 군단장 또는 군사령관으로 승진이 많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아주 핵심적인 사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인사적으로 돌봐주고 서로 봐주고 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공기문란 행위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군내 내부적 국방부 내의 감찰이나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 4기가 비공개리에 들어온 사실을 새 정부에게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의 혐의 사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적 책임은 한민국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인데 이 두 사람도 그럼 알자회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아마 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을까 근본 원인이 뭐냐면 세 가지 원인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그 어떤 이 안보의 특성을 강조해서 비밀주의를 강조하거나 그로 인해서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성이 이런 그 사드 과정에서의 보건 누락을 자초했다고 보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군에 대한 그 민주적 통제, 문민 통제는 어느 국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군이 물리력을 갖고 있는 고도의 전문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민 통제를 하느냐 하는데 이 문민 통제가 최근 들어서 매우 취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군내의 사적 인연이나 또는 사조직을 통한 그 짬짬이 그 인사, 이로 인한 농단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알자회뿐만 아니라 그 군대 내 지금 국방부 내에 횡행하는 게 독사파라는 게 또 있어요. 무슨 파요? 독사파요. 독사? 그러니까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죠. 연수를요. 이게 뭐냐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독일 그 육군사관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김관진 인맥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내에서도 독사파,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그 횡행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군조직이 매우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 인맥 또는 알자회와 같은 이런 이 사조직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한번 그 엄격한 내부 감사를